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빛나는 6시, 박정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공항 대표이사로서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들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간간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박정희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다니던 할머니가 오늘은 평범한 티셔츠에 면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까지 준비했어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야 공항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누구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박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변장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75이지만 아직도 눈빛은 초롱초롱했어요. 그 눈빛에는 항상 예리함이 깃들어 있었죠. 공항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답게 작은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약간 설렜어요. 마치 비밀 요원이 된 기분이랄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방문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바닥 한쪽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도 청소 직원이 지나쳐가는 모습, 안내 데스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하품하는 직원의 모습도 보였죠. 허허, 내가 없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공항을 둘러보며 여러 불편한 점들을 마음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의자가 부족한 대기실, 어지럽게 널린 신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가 눈에 띄었어요. 특히 탑승권 발급 창구에서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도 창구 직원들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느릿느릿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네. 내가 한번 직접 경험해봐야겠어. 박정희 할머니는 탑승권 발급 창구로 향했어요. 오늘의 목표는 실제로 티켓을 구매하면서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지친 표정이었죠.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더욱 힘들어 보였어요. 이래서야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침내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 직원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박정희 할머니는 직원의 무뚝뚝한 질문에 일부러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죠? 이 늙은이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약간 더 큰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바라보지 않고 컴퓨터만 응시한 채였어요. 어디로 가실 거냐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못 알아들은 척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실 할머니의 귀는 나이에 비해 아주 밝았어요. 하지만 직원의 인내심을 시험해보고 싶었죠.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티켓이 있나요? 직원은 이제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키보드를 세게 두드리며 말했죠.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니, 내일이요. 내일 가능할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자리가 없네요. 모레는 어떠세요? 모레요? 그럼 모레 오전에 가는 건 없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직원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너무 귀찮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오전 8시와 11시가 있습니다. 8시는 너무 이른데. 11시요? 그럼 제주도에 몇 시에 도착하죠? 직원은 이제 참을성이 바닥난 듯 했습니다. 말투가 더욱 딱딱해졌어요. 12시 15분에 도착합니다. 예약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머뭇거리는 척했습니다. 사실 티켓을 살 생각은 없었지만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19만 8천 원입니다. 할머니는 놀란 척했어요. 와, 비싸네요.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직원의 얼굴이 확연히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직원의 스트레스가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이게 최저가입니다. 예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손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 직원의 태도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불친절함은 물론이고 고객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내려다가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늙으니까 손이 말을 안 듣네요.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직원은 돕지 않았어요. 그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가 카드를 주워 올리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숙여 카드를 집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할머니의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여기 카드요. 아, 그런데. 할머니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노인 할인은 없나요? 직원의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습니다.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그런 할인은 없습니다. 카드 주세요. 할머니는 카드를 건네며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카드가 된다고 확신하세요?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제 직원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난 것 같았어요. 그는 카드를 거칠게 받아들며 결제기에 꽂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모든 카드 다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뒤적이며 신분증을 찾는 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이고, 어디 갔지? 분명히 넣어왔는데. 직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신분증 없으시면 예약 안 됩니다. 다음 손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죠. 다음 손님. 할머니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제 차례 아닌가요? 표를 사려고 했는데. 직원은 할머니를 무시하고 다음 손님에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할머니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천천히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렸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표님. 그 말에 티켓 창구의 직원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죠. 네, 맞아요. 직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직원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이 상황을 향했어요. 공항의 대표이사가 변장을 하고 나타났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퍼진 것 같았죠. 김민수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 씨, 내일 아침 10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김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의 비밀 임무는 끝났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항이 이런 모습이라니 실망스러웠죠. 사무실로 돌아온 할머니는 책상에 앉아 오늘 경험한 일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 공항의 청결 상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내일은 바로 개선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사무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 날이야. 9시 50분,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김민수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다르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에는 땀이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앉으세요, 김민수 씨. 김민수는 조용히 할머니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그를 관찰했습니다. 젊은 청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좋았어요.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이유가 있었나요?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창구는 인력이 부족해요. 한 명이 아파서 쉬는데 대체 인력도 없고 저 혼자 2배로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자신도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이건 직원의 태도 문제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력 문제가 있었군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우리 공항은 세계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김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김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이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고객 응대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백오피스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김민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분명 해고를 예상했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김민수가 나간 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저 한 직원의 태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더 큰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인사팀장을 호출했습니다. 최 팀장, 우리 공항의 인력 배치 현황을 모두 보고해 주세요. 특히 고객 응대 부서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네요. 최 팀장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대답했어요. 네, 대표님. 오후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날 오후, 최 팀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할머니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인력 감축이 있었고 특히 고객 서비스 부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더군요.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왜 이런 중요한 결정이 내게 보고되지 않았죠? 최 팀장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경영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세부 실행 내용은 각 부서에 위임된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행정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반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결단을 내렸죠. 내일부터 인력 재배치 계획을 세워주세요. 고객 서비스 부서의 인력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채용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어요.
최 팀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항의 명성입니다.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공항이라면 그건 더 이상 세계적인 공항이 아니죠. 그날 저녁, 박정희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을 한 바퀴 더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고 대표이사로서의 모습 그대로였죠. 직원들은 할머니를 보자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분명 어제의 사건이 이미 공항 전체에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청소 상태, 안내판의 위치, 대기 의자의 편안함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보니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공항이 다시 최고가 되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전체 부서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20여 명의 부서장들 앞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공항을 둘러본 일, 직원의 불친절함을 경험한 일,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발견한 일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서비스 품질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서장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또 어떤 이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먼저 인력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최 팀장, 오늘부터 고객 서비스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한 추가 인력을 즉시 채용해 주세요. 이건 협의가 아니라 지시입니다. 최 팀장은 급하게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표님. 오늘 중으로 착수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어요. 이건 관리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석해 주셔야 해요. 회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죠. 세 번째, 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변장을 하고 공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할 거예요.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에 부서장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님들의 피드백을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들은 바로 고객들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박정희 할머니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는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해. 그날 오후 할머니는 직접 김민수를 다시 불렀어요. 김민수는 어제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할머니는 그를 안게 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수 씨, 어제 우리의 대화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처한 상황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걸 이해합니다. 김민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분명 더 큰 질책을 예상했을 테니까요. 사실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책임은 관리자인 저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게 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더 나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게 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더 나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보인 태도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민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머니는 항상 생각했죠. 좋아요.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은데요. 김민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특별한 임무라뇨? 네. 김민수 씨가 교육을 받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고객 응대 모습을 관찰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본인이 경험한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김민수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때로는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이 가장 좋은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답니다. 당신의 관점이 우리 공항에 필요해요. 김민수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정희 할머니는 다시 한번 변장을 하고 공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갈색 가발과 선글라스로 모습을 달리했죠.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닥은 더 깨끗해졌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특히 안내 데스크에서는 직원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시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질문했어요. 제주행 비행기가 연착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신속하게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비행편 번호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 상황이지만 이 직원은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유지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주행 비행기 시간표를 모두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은 할머니에게 모든 제주행 비행기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공항을 둘러보며 할머니는 곳곳에서 개선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고 대기 공간에는 새로운 의자들이 추가되었어요. 심지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티켓 창구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민수가 다른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다른 직원들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래 그들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엿들었어요. 고객이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수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고객을 대할 때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의 우리 태도가 고객에게는 평생의 인상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민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공항의 다른 부분들도 확인했어요. 화장실은 더 깨끗해졌고 식당 구역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설치된 고객 피드백 키오스크였어요. 당신의 의견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변장을 한 채로 할머니는 그중 하나에 접근하여 자신의 경험을 입력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할머니는 변장을 벗고 부서장들을 다시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부서장들의 표정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부서장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김민수 씨도 놀랍게 변화했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할머니는 각 부서별로 개선된 점과 여전히 부족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갔어요. 부서장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항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박정희 할머니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공항 활주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로부터 한 달 후 공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이전보다 30% 이상 상승한 결과가 나왔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국제공항 평가에서도 순위가 3계단이나 상승했어요. 김민수는 교육을 마치고 다시 티켓 창구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다른 직원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기꺼이 공유했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가끔씩 변장을 하고 공항을 방문하는 습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지만 누구도 할머니를 알아보는 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은 대표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라는 재미있는 대화 주제가 되었죠. 할머니의 작은 변장놀이는 결국 공항 전체의 서비스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험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모두가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고객이 누군가의 할머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항의 모든 직원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는 박정희 할머니의 작은 변장놀이가 가져온 큰 변화의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